재수했고요. 그 다음에 대학 4년 내내 적성 못 찾아서 방황했고요. 그럼 난 뭘 위해서 뛰어야 되는 거지? 이런 늘 그 물음표가 머릿속에 있었어요. 그러니까 그런 답답함들을 너무 지리하게 오랜 기간 동안에 가지고 있었고, 또 그러다가 그냥 어영부영 또 취업을 하게 됐고요. 그 과정에서 어렵게 진로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. 뭐 타임머신이 있다면 너를 태워서 20대로 보내줄 테니까 너 돌아갈래? 이런 제안을 누군가 저한테 한다면 저는 안 가고 싶어요. 그만큼 제 20대는 너무 고민이 많았고 너무 힘들었어요. 또 대학원 가서도 너무 힘들게 공부를 했죠. 가서 부딪혀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. 졸업하고 나서도 짧은 기간 통번역사로 일을 하다가 우연한 계기로 또 외국계 기업에 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, 아이러니하게도 그 졸업하고 나서 통번역사로 일했던 그 기간보다도 오히려 거기서 더 많이 오랫동안 있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시점에는 저는 또 이런 고민이 드는 거죠. 내 커리어라든가 내가 가는 길에 과연 일관성이라는 게 있는 걸까? 라는 생각이 들면서 왔다 갔다 갈치자로 왔다 갔다 하는구나. 그러니까 그게 한때는 컴플렉스였어요. 아팠던 시기가 있었죠. 한 3년여 정도 외국계 기업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. 그때 당시에 업무가 좀 과중했고 스트레스가 많았죠. 그래서 물론 그 덕에 되게 빠른 기간 내에 그 팀장으로 승진을 해서 여러 가지 그 어떤 어떤 성취도라든가 아니면 그쵸, 연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좋았어요. 그렇지만 그 반면에 희생해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많았어요.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는 건강으로 온 거죠. 황반원공이라는 그 병명을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망막 가운데에 시상이 맺히는 황반이라는 곳이 있고요. 거기에 저는 구멍이 생겼어요. 그래서 수술을 하고 되게 한 몇 개월간의 요양을 했었어야 됐고요. 의사 선생님이 시력이 회복이 될지 안 될지, 될 수 있을지, 되게 되면 얼마나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한 상태에서 제가 그 당시에 30대 초반이었어요. 그러니까 열심히 일했던 직장 없어졌죠.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보직이라든가 연봉 이런 거 없어졌죠. 여자로서의 자신감 이런 것들도 사실 되게 바닥에 있었던 상황이었고, 자전거를 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. 처음 몇 바퀴 돌리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. 근데 쭉 가다 보면 이제 탄력을 받아서 훨씬 더 쉬워지잖아요. 근데 그렇게 하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진 상태인 거죠. 다시 일어나서 다시 자전거 타야 되는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. 다행히 시력이 회복이 됐어요. 이제는 또 다른 꿈이 생기죠, 당연히. 그러니까 고민이 이제 진로에 대한 것들, 아니면 어떤 길로 가야 할지,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등등에 대한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죠. 가만히는 못 있겠더라고요. 일단 자신감을 회복을 해야겠다 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, 마음속에서. 그래서 어떻게 하지? 그래서 시작을 했던 게 이력서를 쓰고 또 여러 군데 직간접적으로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 싶으면 다 원서를 쓰게 됐죠. 그게 한 100여 군데가 넘는 것 같아요. 면접 단계까지도 못 갔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사실 최종까지 갔었거든요. 그랬는데 그게 최종 단계에서 무산이 됐어요. 이제 건강상의 문제만 없다면, 특별히 아주 무슨 어떤 문제가 있지 않다면 이제는 합격이라고 보셔도 됩니다. 그 단계까지 갔는데 전 그 직장 동료 중에 누군가가 저에 대해서 굉장히 악의적인 평가를 한 거예요. 평가가 너무 이렇게 갈리는데 어떤 사람 너무 좋다, 어떤 사람 너무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고 그 회사에서 판단을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단계에서 그야말로 미끄러진 거죠. 데미지가 컸죠. 정신적으로 힘들었어요. 그러니까 이제 건강을 좀 회복하나, 이제 다시 뛸 수 있나 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또 막 이렇게 목표의식이나 꿈이나 이런 걸 가지기 시작했는데 그게 다시 무산되니까 많이 힘들었죠. 네, 제 성격상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. 그래, 내가 3년의 어떤 경력을 가지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거면 다시 방향을 좀 수정을 해야 되는 걸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었고요. 그 전에 일단 자신감 회복이 급선무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.
그러던 차에 지원을 우연하게 한 것이 한 TV 프로그램에 그 30대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서바이벌 프로그램이었고요. 거기에 아무 생각 없이 지원을 했다가 정말 잘 되게 돼서 최종 3인까지 가게 됐고 자신감을 많이 회복하는 계기가 됐어요.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일단 한번 겪어보니까 그것 자체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에너지, 좀 자신감, 그래 나 다시 할 수 있어, 이런 계기가 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에서 통번역사를 뽑는다라고 했을 때 지원서를 내게 됐고, 통번역사로서 근무를 했던 기간이 서류상으로 3년 이상이 증명이 되는 사람만 지원을 하라고 했어요. 근데 저는 그게 안 됐잖아요.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처음에는 안 되겠다 해서 서류에서 떨어졌었거든요. 다른 데 막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한 일주일인가 지나고 나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. 3년이 다소 안 되더라도 다시 한번 면접을 진행을 하는 걸로. 한 8명이 2번에 걸쳐서 이제 시험을 보고 면접을 진행을 했던 거예요. 그 중에 하나가 저였고요. 면접은 사실 망쳤다고 생각했어요. 저는 너무 어려운 질문이 나왔고요. 족탈불급을 영어로 설명하라고 나온 거예요. 전 몰랐어요. 늘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의미를 잘 모르면 일단은 물어봐야 돼요, 상대한테. 그리고 아는 범위 내에서, 내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풀어내려고 노력하는 게 통번역사의 기본 자질이에요. 기본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죠. 그래서 그게 죄송하지만 어떤 뜻입니까? 그랬더니 이제 웃으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야기를 했어요. 망했어, 박해 망했어,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그랬는데 최대한 얼굴로는 드러내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, 이제 할 수 있는 범위 내까지 하고 온다 생각을 하고 그날 마치고 왔어요. 그리고 일찍 잤어요. 너무 기분이 나빠서, 너무 짜증나고. 다음날까지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이게 뭐가 잘 안 되냐, 올해 뭐 이렇게 좀 안 되는 해인가 봐, 힘든 해인가 봐 라고 생각을 했는데, 며칠 뒤에 연락이 왔는데 본인이 합격하셨다고. 합격이죠. 네.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. 시험을 진행하셨던 그 위원분께 왜 저를 뽑으셨습니까? 저 시험 망친 것 같은데요.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, 사실 결과로만 봤을 때에는 본인보다 약간 더 잘한 사람도 있었어요. 그런데 분명히 당황했을 거고 문제가 쉽지 않았을 거다. 왜냐면 통역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질문을 내가 냈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. 본인이 보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 순간에 얼마나 당황하지 않고 대처를 할 수 있는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좀 플러스 점수를 받았고요. 잘 되면 잘 되더라도 사실 실력 때문이 아니라 외모 프리미엄이 있었겠지, 외모 덕을 좀 받겠지 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억울하고, 그래서 그거 아니야, 나 실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어떤 증명해 보이고 싶은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노력했던 것도 분명히 있어요. 자기 스스로의 어떤 모습을 잘 파악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분명히 독한 면이 많이 있어요. 특히 어떤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일, 또 목표, 그런 것들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희생을 해야 하고 평상시에 얼마만큼의 노력을 해야 하는지,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 분명히 독한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매 순간 어렵고 판단을 내려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, 살다 보면은. 그리고 그 판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길이 많이 달라지는데요. 내가 뭘 하고 싶은지, 내가 어떤 사람인지, 이런 거를 잘 생각을 해보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선택을 했던 것들이 잘했던 것 같아요.